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1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다우는 거의 종일 상승이었고요. 나스닥은 약간 하락하다가 막판에 상승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요. 그 다음에 어닝 시즌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모습이 역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12일 날 내일이죠. 내일 밤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0.3% 증가하고 지난해보다는 3.1% 증가한 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0.1%가 증가하고 전년 대비로 4.0%가 돼서 9%대의 인플레이션이 엄청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엔 또 3%대 초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3%에서 5% 사이를 상당히 오갈 거다라는 얘기도 상당히 있는 편인데요. 일단 3%대까지 밀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만간 2%대를 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2%대가 오게 되면은 일단 금리 인상이 성공적으로 된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3.1%가 와도 7월 달에 금리 인상은 막을 수 없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가 예상 수준으로 나와도 7월에 금리 인상하고 그 후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상승을 했습니다. 경기 둔화 얘기가 경기가 인플레이션 둔화가 되면서 금리 인상의 명분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시도하겠다 뭐 이런 것이 시장에 나왔는데도 시장은 잘 버티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 주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요. 일단 은행주들이 1차적으로 나옵니다.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블랙록 이런 기업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은행주들의 실적이 이제 출발됐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과거 사례를 보면 랠리로 끌고 간 경우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았고 24% 폭등했지만 랠리까지는 아니었죠. 반등을 줘서 어느 정도 높게 올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랠리까지는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하락을 이끌어가는 경우는 정말 최대의 악재가 나오지 않고는 쉽지 않을 거다. 결국은 실적은 일단 주가를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국채 수익률이 지금 계속 역전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2년물과 10년물 역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국채 수익률이 시장에 일드 커브가 영향을 미치는 게 정상인데 참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특이합니다. 과거에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대세 하락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밀렸던 모습이 있었는데 벌써 뭐 1년 반 이상을 이 역전 상태에서 버텨내고 있는 미국 시장이라 그것이 얼마나 더 유지되는지 봐야 되겠죠. 어쨌든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방어를 하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미국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미국은 유동성이 많이 회수가 됐어요. 금리 올리면서 유동성 했고 양적 완화도 회수했죠. 그 다음에 또 그 미 정부가 국채 발행도 1조 3천억 달러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소진이 많이 된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견조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을 좀 보시면요. 나스닥 0.18% 상승했네요. 다우 0.6% 상승했습니다. 다우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아마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60일선 지지력을 확인하러 갔던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거기서 양봉이 세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일단 21선을 향해서 다시 움직이는 모습인데 5일선과 21선은 일단 데드크로스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만들어졌죠. 오늘 밤에 만약에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데드크로스가 또 안 나오죠. 34,300까지 또 올라가 버리면 데드크로스가 안 납니다. 또 우상향이 됩니다. 여기처럼 또 우상향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못 날아가면 데드크로스가 나서 일단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은 또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수가 다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데드가 될 수 있는 걸 양봉 세워서 바꿨는데 이번에도 또 데드가 나기 일부 전에 또 양봉이 났거든요.
오늘 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21선 싸움을 하고 있죠. 아까 다우는 61선 싸움을 했는데 나스닥은 21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21선에 며칠 전, 3일 전에도 아랫꼬리가 생기면서 올랐다가 다시 비석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양봉으로 세워서 끝내는 그런 상황. 어떤 뭐 수급이 시장에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견조한 시장의 흐름이 미국 시장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전자가 무너졌죠. 삼성전자가 어제 7만 전자가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은 5일 연속으로 하락했죠. 일단 수급 먼저 본다면 삼성전자 수급은요, 그래도 외국인은 매수했고, 여기 지금 금요일이죠. 어저께가 월요일이었으니까 금요일 날만 매도가 120만 주가 있었고 거의 다 매수였습니다. 그럼 이 삼성전자 하락을 주도한 게 누구냐? 기관입니다. 기관이 7월 4일부터 매도를 합니다. 5거래 연속으로 매도 쳤죠. 차트를 보시면 딱 5거래 연속으로 매도.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의 매수가 기관의 매도를 못 이긴 거다, 뭐 이런 해석도 되죠. 일단 7만 전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7만 전자가 살짝 이탈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69,500원. 어제도 사실은 7200원 정도까지 가다가 밀렸습니다. 일단 5일선과 이격이 상당히 벌어진 상태고 5일선과 20일선 데드가 난 상태인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지금 7만 전자가 다시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전망치 9만 전자 얘기가 나옵니다. KB증권에서 9만 5천원이 나오고 DB 금융투자에서도 9만 4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유는 딱 이겁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문제는 재고죠. 재고율이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감산을 시도했죠. 감산한 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수급적으로 기관이 매도했지만 사실 이번에 기관은 아시겠지만 새마을금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때문에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매도했다, 이런 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것도 있겠지만 이 만기 때문에 내린 것 같습니다. 만기. 이번에 만기를 사실은 완벽하게 기관이 이겼어요. 보실 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포지션을 잠깐 보여드리면 기관이 콜매도 쳤죠. 여기 콜매도 쳤습니다. 340까지. 이거 완전히 이익이 났죠. 지금 330입니다. 완벽하게 이러고 풋도 딱 335까지 매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콜풋을 완벽하게 가져간 거예요. 5일 동안 밀면서 새마을금고라는 악재를 이용해서. 근데 새마을금고가 어떻게 됐어요? 1단락 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죠. 뭐 물론 뭐 시장에서 더 다른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뉴스 내보냈지만 1단락 된 걸로 지금 시장이 보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다시 삼성전자를 걷어들이는지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 모습도 확인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와 기관과 외국인 매도 2,500 초반으로 밀렸어요. 시장에서는 뭐 지금 코스피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보시면 일단 수급적으로는, 먼저 보면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계속 쌍끌이 매도죠. 3일 지난주 목금, 그 다음 오늘 월요일 여기까지 같이 매도를 했습니다. 같이 매도한 상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 해외 민일 선물이 갑자기 0.6%가 빠졌어요. 그랬다가 오늘은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오늘 어저께 하락분을 반영하는지를 좀 봐야겠죠. 어저께 못 올라갔던 뭘 반영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수급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새마을금고 문제 해결됐다면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는지가 봐야 됩니다. 특히 어저께 외국인들의 이 매도는 수량으로는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뭔가 보이지 않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 거죠. 대형주를 누르고 중대형주를 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초대형주를 눌러서 중대형주를 사는 뭐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외국인의 행보, 그 다음 기관의 새마을금고로 인해 매도했던 걷어들이는지 요거 관전 포인트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